경제 성장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날들, 산업화와 개발의 폭주는 오랜 시간 유지해온 자연의 안정과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전 세계를 집어삼킨 기후변화는 이제 식량 안보의 위기가 되어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죠.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농업은 무엇일까?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최적의 작물 재배 환경을 만드는 스마트팜. 화학 비료나 농약 없이 수천 년간 농사를 지어온 조상들의 방식에서 답을 찾은 친환경 유기농업. 180도 다른 도전이지만 이 모든 여정의 목적지는 단 하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입니다. 토양 오염과 자원 소모를 줄이는 환경적인 지원, 농사 짓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을 위한 사회적인 투자, 한 해 동안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을 제값받고 팔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이토록 당연한 것이 익숙하게 자리 잡을 때 지속가능한 농업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겁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미래적인 산업, 농업.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을 시작으로 세계 시장에 뛰어든 우리 농업. 지난 20년간 전 세계 59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우리나라. 양자간 협정은 물론 수많은 국가가 동시에 참여하는 메가 FTA 시대도 열렸습니다. 우리 농업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거란 당초의 우려와 달리 수출은 꾸준히 증가했고, 바로 지난해엔 수출액 1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죠. 재배 기술이 좋고 또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이 좋은 거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출하는데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동남아시아의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 RCEP. 메가 FTA 시대의 서막이 열린 지금, 20년 전 그러했듯 우리 농업은 또다시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도시에서 환갑은 은퇴할 나이지만 농촌에서 환갑이면 막걸리 심부름한다 할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농촌. 올해 33인 오세란 씨와 남편은 이 마을의 유일한 청년 농부입니다. 여느 젊은 부부처럼 도시에서 맞벌이를 했다는 두 사람. 5년 전 귀농을 결심하고 아내 세란 씨의 고향으로 내려왔다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농사의 뜻이 있었다기보다 연로한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싶은 마음에 아내 세란 씨가 남편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저 첫째 딸이기도 하고 부모님 조금 괜찮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랑한테 얘기할 때도 어차피 나이 드시면 효도할 건데 부모님 젊었을 때 효도하면 같이 좋지 않을까? 3년 걸렸어요. 그래서 주말부부 하자고 했는데 주말부부 절대 하기 싫다고 그냥 농사를 지을게 하면서 왔어요. 아내의 고집에 못 이겨 멋모르고 시작한 귀농. 지금은 세란 씨의 남동생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혈기만 있을 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농사꾼에게 농사일이 결코 호락호락할 리가 없었죠. 한 2년 전에는 양파를 노지에 심어놨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수확이 이제 거의 앞두고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양파가 막 물에 둥둥 떠다니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키웠는데 막 그렇게 되니까 막 속도 상하고 1년 동안 고생한 게 헛된 것 같고 해서 막 울기도 엄청 울었었거든요. 게다가 처음부터 일체의 화학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농사를 지은 세란 씨 부부. 셀 수 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원래 이세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조금 몸이 너무 힘들어서
좀 후회도 했었는데 아기가 태어나고 이렇게 사는 것도 되게 좋고 행복한 것 같아요. 저희가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기한테 좋은 먹거리를 먹일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인 것 같고요. 저희 아기가 이제 한 26개월밖에 안 되는데 다른 어린이보다 정말 그 아픈 거나 감기 같은 게 오래 가지 않고 이렇게 보면 저희 풀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게 다 유기농이어서 제초제 같은 걸 사용 안 하니까 이렇게 풀이 나는 게 그리고 저희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유기농사는 다른 말로 잡초와의 전쟁. 쉬운 길을 두고 굳이 어려운 길로 돌아간 이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내 가족의 먹거리였기 때문이었죠. 원래 부모님은 유기농 하시다가 그 인건비나 그런 인건비도 문제고 그 비료값 그런 유기지비로 이런 게 비싸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무농약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와서 다시 또 유기농으로 바꿨죠. 크게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나뉘는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이 농약과 화학 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이라면 무농약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되 화학 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 이하만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인데요. GAP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데 유기농이나 무농약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거든요. 시료 채취나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토양 검사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작부 작성이나 이런 걸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젊은 저도 되게 번거롭다고 느끼는데 이제 시골에는 고령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하세요. 여기 나와.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 여기 팔도 아프잖아. 내가 할게. 아니, 나와. 그러면은 자, 내가 이걸 실었으니까 오빠가 날라. 그럼 되지. 여기 마실 것 좀 가져와. 알겠어요. 작물이 제대로 클 수 있는 비옥하고 건강한 땅을 만들기 위해 지금도 천연 비료와 퇴비, 살충제 등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는 세란 씨 부부. 쉽지 않은 유기농사지만 두 사람은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땅을 베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감자 농사를 짓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감자 농사가 성공할 때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도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어서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이 정도는 나오는데 더 잘 돼야 하거든요. 시골에 내려가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도 반대했던 남편이 이젠 더 적극적이죠. 유기농 농사만 짓다 보니까 다른 일반 농사를 아예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네, 이렇게 계속 유기농만 고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기농만 해봐서 유기농만 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얘는 초록이니까 빼야 되고 얘는 여기 공보가 먹었으니까 빼야 되고 여기 또 초록이 빼고 남편이 표정이 안 좋아지는. 미안 다시 할게. 실질적으로 여기는 또 갈라져서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이것만 상품이 되고 요건 또 다 비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감자 반대 절대 싫어요. 이게 잘 되고 못 되고 연연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해보는 게 조금 더 발전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해마다 한 줄로도 심어보고 두 줄로도 심어보고 연구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매년 저희도 다르게 해보긴 하는데 아직은 맞는 걸 못 찾은 것 같아요. 일반 양배추의 절반 크기밖에 안 되지만 지역 학교 급식으로 납품하며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은 세란 씨 부부에게 가장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유기농업을 실천하려면 이 토양이 농약 비료를 쓰지 않아도 제대로 작물이 클 수 있게 토양이 비옥하고 작물이 크게 좋은 상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최소 3년이 기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갑자기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면 이제 관행농업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준비하고 바꾸는 과정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커지지만 어렵사리 유기농업에 성공했던 농가도 다시 농약을 치며 관행농업으로 돌아가기가 부지기수. 넘쳐나는 유기농 홍수 속에서 대체 유기농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필지 번호가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395에 2요. 395에 2번 필지시고요. 예.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인증을 지속하려면 매년 정기적으로 재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중에서 유기농 인증은 가장 까다롭고 높은 등급의 인증이죠. 와, 대단하십니다. 우와. 네, 여기가 40cm, 40한 3cm. 보통 그냥 관행하우스 들어가면 한 20cm도 안 나옵니다. 한 뼘도 안 나오거든요. 많이 들어갈수록 흙이 이렇게 부드럽고 이게 때알 구조라는 의미거든요. 흙이 살아있는 거예요. 네, 흙에 공간이 많아야지 거기 안에 유기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미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때알 구조 흙이라는 걸 증빙할수록 깊게 들어갑니다. 3년 이상 화학 비료와 유기 합성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2년 이상의 영농 관련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작물은 K1이시고요. 심사원이 농가를 방문해 토양, 용수, 종자 등을 깐깐하게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잔류 농약 검사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유기농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번 반복돼야 되는 이유는 국가에서 인증을 내줬으면 그걸 믿고 신뢰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비하는 그런 신뢰성을 기준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꾸준하게 농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관리 감찰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소비자도 안전하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는 거고요.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이 전무하던 30년 전부터 이를 실천해온 최관호 농부. 2000년대 초에 이미 유기농 인증을 받을 만큼 친환경 농업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 친환경하면 망한다 하는데 그러진 않아요. 수확량도 더 나오고 밭 토양 관리를 잘했을 때는 일반보다 훨씬 수확량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밭 물건 심었는데 우리 얼마 나와 하면 거짓말 한다고 그런다고. 그럼 네 와서 봐. 그럼 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농사를 제대로 지면 양이 많이 나와요. 작년 한 5월? 4월에서 5월일 거예요. 녹즙. 케일 녹즙. 여기 보면 하나씩 이건 저만 알아보는 약자예요. 네, 상호인데. 네. 제일 최근 오늘도 수확하고 계시죠?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자꾸 좀 본인들 입장에서 까다로워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농가분들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소비자의 신뢰는 확보하면서도 농가들에게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건 어떤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유기농일지라도 토질에 따라 채소의 맛이 달라진다는 최관호 농부. 결국 땅을 살리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땅이 살아야 작물도 잘 되는데 첫째가 유기농은 땅심 관리예요. 땅을 건강하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농산물 생산량도 늘어나고 또 좋은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는 필히 땅을 살려야 되는데 몸과 땅은 둘도 아니고 하나라는 신토부리 사상. 선조들이 신토부리를 강조했던 이유는 그만큼 땅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졌기 때문일 겁니다. 자연의 생명이 고갈될 때까지 탕진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땅인데요. 특히나 인삼은 오랜 시간을 들여 땅의 기운으로 키우는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땅을 가려서 자란다고 할 정도로 토양과 기후 조건이 까다로운 인삼.
한 자리에서 최소 4년에서 6년을 자라며 지력을 모두 빨아들이기 때문에 한 번 인삼을 재배한 땅에선 10년 이상 인삼을 심지 못합니다. 때문에 인삼 재배의 가장 큰 어려움은 최적의 땅을 찾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로 말하면은 해발이 한 340m 정도 돼요. 굉장히 시원하고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오늘 아침에도 영하 4도였었는데 다른 데 0도 이하로 안 내려갈 때도 여기는 0도 이하로 내려가고 그 대신 낮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여기는 어디든지 물이 흔해요.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 정도로 여기 수분이 잘 받쳐주고 금산이나 풍기분들이 멀어서 잘 안 와가지고 초작지가 많아요. 인삼 한 번 심었던 데 심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한 번도 안 심었던 초작지가 많아가지고 그런 대로 수확량이 나오고 있어요. 최적의 땅을 찾는다고 해도 병충해에 약한 인삼을 농약과 화학 비료 없이 키우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론 몇 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의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죠. 땅이 또 항토 땅이라 또 여러 가지로 되게 성분도 좋은 성분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인삼은 유기농 삼이니까 특별히 건강한 삼이에요.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이게 이렇게 안이 비지를 않고 조직이 단단하고 약성분이 좋게 생겼잖아요. 열악한 유기농 재배 조건을 딛고 전국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인삼 재배 면적이 가장 넓다는 상주시. 품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재배 기술까지 보급하며 유기농 인삼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삼 농사를 지은 지 올해로 12년이 됐다는 최준하 농부. 지금도 그는 여전히 땅으로부터 농사를 배우고 있다는데요. 힘들죠. 친환경을 하면은 훨씬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또 농사법이 지금 정립된 게 없어요.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내가 내 밭에 이런 방법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짓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수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자료도 없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항상 틀리잖아요. 그래서 수확할 때 되면 내년엔 잘해야지, 내년엔 잘해야지 하다가 계속 세월만 가고 있어요.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어떤 땅이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차이. 평생 농사를 지은 농사꾼일지라도 땅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생태계, 친환경 농업을 하면 생태계에 많은 다양한 종들이 우리 인간과 우리 지구상에서 같이 공존, 공생할 수 있다는 그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추구하려는 어떤 기본적인 이념이 되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나라 뉴질랜드.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일 정도로 농업은 뉴질랜드의 중요한 근간 산업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지상에 남은 마지막 낙원이라 불리는 뉴질랜드. 국토 곳곳에 여의도 면적의 몇 배가 넘는 농장이 즐비하고 드넓은 초지에서 풀을 뜯는 가축들은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이처럼 뉴질랜드가 1차 산업만으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대체 무엇일까요? The agriculture secto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ectors that contribute a substantial proportion to the country's GDP. But at the same time, New Zealand is known to practice environmental friendly farming to make sure that it does not cause harm to the land, to the air, and to society. And organic product is one good example. It's a growing industry in New Zealand. So New Zealand want to make sure that when they produce organic products, it is sustainable year in, year out in a very environmental friendly way that will help the society and future generation. 개발보다 보존을 우선시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해온 뉴질랜드.
그 결과 뉴질랜드의 농산물은 깨끗하고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얻었습니다. 메가 FTA 시대의 뉴질랜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농업 강국이죠. 뉴질랜드 프렌치팜에 위치한 프렌치피크 와이너리. 포도 재배부터 수확, 와인 제조와 보관까지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점은 이곳에서 나는 포도는 모두 유기농이라는 사실인데요. We are nestled in a volcano in Banks Peninsula, opposite the harbour from Akaroa. Here in French Peak, we have 9,000 vines. We grow Chardonnay, Pinot Noir and Pinot Gris grapes. The grapes were planted around 30 years ago. 무려 30년째 유기농업을 고수하며 포도를 재배 중이라는 이곳. 자연이 준 그대로의 포도로 만든 와인의 풍미는 한번 맛보면 쉽사리 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 농장의 포도밭을 관리해왔다는 르넨. 그가 생각하는 유기농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There's a lot going into growing organically, but my main focus here is on the soil. But the vines grow on the soil, so I don't take care of the vines, they take care of themselves. We grow the soil, we look after it. So we don't use chemicals, we don't use synthetic fertilizer. We have the sheep coming in here and eating the grass in the winter, and they help fertility. And we don't cultivate all the time, we have grass, so the soil is protected from the sunlight. So those vines can grow in that soil and be happy together. 농약과 화학 비료 사용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잡초도 최소한만 제거한다는 르넨.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 땅은 저절로 비옥해진답니다. Why don't you remove every plant? We just remove a little bit around the vines just to help them, so the grass doesn't take all the energy away from the vines. And we leave this here so that the soil can stay healthy and the sunlight doesn't kill the microorganisms in here, and the rain can get in and feed the plants. If we take everything off, all this fine soil here would just go down and we lose our soil, and then the vines will be unhealthy. 자연의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원하는 것은 때가 되면 자연이 내어주는 법. 한 줌의 흙에도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있기에 인간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마구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In the soil, like this, in here, there's more microorganisms than there are people on Earth. So that means if we look after this, we look after everybody, you know. Whatever I do here has an impact. So by not using chemicals, by just doing things with our hands, we look after the place, the soil, we make good wine, and we look after everyone else and the sea and the fishes in the sea. It's a whole connection.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에 땅을 해치는 것은 동식물을 해치고 결국 인간 스스로를 해치는 길. Yeah, that's good soil because it's crumbly, like couscous, a little bit. Lots of microorganisms making it smooth and fluffy, and not compacted, not hard. Just beautiful, dark soil. And it smells good. It smells sweet. Yeah. Yeah, that's good. It's like a terroir, right? Terroir, yes. Good. 땅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자신만의 레시피로 친환경 EM을 만드는 르넨.
전 세계 어디에서나 농사의 기본은 역시 땅심을 살리는 것입니다. We buy a base. It's full of microorganisms, fungi, bacteria and yeast. And then we mix it with sugar, so molasses, natural molasses, and water. So we get 5 liters, and we make 100 liters. Then we heat with a little heater, fish tank heater, at 30 degrees for 7 days. And when it stops bubbling, it's ready to use. So I've got 100 liters in there, and I'm gonna use it on the vineyard and on the leaves in the soil. So I will spray this on the vines, on the soil, every 10 days for the entire season. And that would help the soil and the vines to be healthy. It's like probiotics. Yeah, so that really gives a good boost of life to the farm, to the crops. 각고의 노력 끝에 재배한 유기농 포도, 그리고 유기농 포도로 만든 유기농 와인. 뉴질랜드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농사만큼이나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So we are going through at the moment the BioGrow certification. That's for organic, to be organic, to not use chemicals. So BioGrow for organic. BioGrow is in New Zealand, but also international. You can, you just have to follow a certain amount of rules and make sure that you're not using bad products on your land, and you can have a certification from BioGrow. 뉴질랜드 최대 유기농 인증 기관인 바이오그로. 국제적 수준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채택해 신뢰성을 공인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북섬 와이히에서 강변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농장 카우스팜. 뉴질랜드의 젊은 청년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유기퇴비를 생산하고 교육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카우스팜. 이곳을 찾은 청년들은 직접 농사를 지으며 유기농사의 노하우를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데요. Yeah, I suppose that this land is special because there's been no sprays, no pesticides, no herbicides, no sides, no nothing killing the ground. So the soil is already naturally alive, which is really special because, you know, all the neighboring farms have been sprayed. So, yeah, and like I say, it's an amazing foundation to go from. It's only going to get better, the soil and the crops and everything. So, yeah. 청년 농부들의 유기농 스승이자 카우스팜의 주인인 스티븐. 그는 지난 20년간 오로지 유기농사만을 고집하며 더 좋은 흙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거듭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농사에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농자재를 외부 반입 없이 자급자족하게 되었답니다. So this is where we make the fertilizers for the farm. And we've not brought any fertilizer onto this farm in 20 years, other than lime. We use a little bit of lime. Everything else we make here. 이것들이 그가 직접 제조했다는 유기농 비료들. 건강한 땅을 위해 20년을 쏟아부은 노력의 산물입니다. These are all just containers that we make the extracts in. This one is willow, and we just mix it with water. And it sits for about 6 weeks, and then we take the extract out of it, and we just do a blend of a bunch of different things all at once, okay? They're all biological foods for different reasons. So all of these containers you see behind me are different extracts, all right? And then we just have, one of the things we do here is we have a small worm bin, so we take the extract out of the worms in the bottom there, and you can see in here, they're fairly,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is, but they're fairly busy in there. 버드나무, 벌레 등 그 어떤 것이라도 유기농 비료의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스티븐. Here's a seaweed that we've made, right? And that's a beautiful soil food.
그는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 자연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 인고의 시간이 지금의 살아있는 땅을 만들었죠. 지금은 뉴질랜드 전역에서 그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온다는데요. Actually, farmer they now using the liquid fertilizer, using a lot, or you thinking about it? It's catching on quite big in, well, all over the world, but it's catching on very quickly in New Zealand. Chemicals kill things. Most chemicals kill things, and everything we do is to bring life. So the liquid fertilizers that we use are foods for the billions of microorganisms that are in the soil. You don't see instant results like you will with putting, say, urea or nitrogen on, but over time you build very, very healthy root structures, and you can dig down and look at the change in the root structure over time.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 Soil is full of billions of microorganisms, and their job is to deliver nutrient to the plant. So there's actually an exchange between plants and soil that allow them to be healthy. And so when you understand nature, then you start to do things that help build a healthy system. And once you have a healthy system, then as a farmer, my costs go down, the quality of my produce and my animals goes up, so I'm making healthier food, and my health increases. You wouldn't believe it, but I'm over 100 years old. Just kidding, no. 단순히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공기, 물, 땅, 동식물 체계 등 무너진 생태를 되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유기농업.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생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유기농업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농부는 더 많은 에너지와 농약, 화학 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악순환 속에서 유기농업을 뚝심 있게 고집해온 강상묵 농부. 16년 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완도로 귀농하며 난생 처음 유자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약 43,000 제곱미터의 농지에서 연평균 50톤 이상의 유기농 유자를 생산하며 성공적인 귀농 롤 모델이 됐는데요. 어떻게 그는 귀농 첫 해부터 겁없이 유기농에 도전했던 걸까요? 유자는 다른 거하고 틀리게 이 껍질을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유기농으로 해야 소비자들한테 그나마 지금 농약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유기농으로 하면 자연 그대로 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 과피가 두껍고 육질이 단단한 것이 특징이거든요. 관행 농업으로 재배한 유자와 비교해 품질과 맛이 월등한 유기농 유자. 하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가시밭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유자의 유자도 모르고 왔는데 더군다나 이제 친환경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했죠. 그리고 또한 가장 큰 문제가 이 유기농을 할 수 있는 재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 그게 참 어려웠는데, 유기농 유자 농사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응애. 유자의 즙액을 빨아먹는 응애가 발생하면 열매가 까맣게 변해 상품 가치가 없어집니다. 전국 2,000여 곳에 달하는 유자 농가 중 유기농 농가는 고작 29곳.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뜻일 겁니다. 귀농 첫 해 지었던 유자가 있잖아요. 예. 기억나세요? 예, 되게 예. 성공적이었나요? 아니요.
완전히 실패작이었습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때는 이 친환경 자재도 만들 줄 몰라가지고 무조건 사서만 친환경을 했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어가고 수입은 별로 없었습니다. 70톤이 나오는 유자밭에서 첫 해에 수확한 양은 19톤. 그중 절반은 상품 가치도 없었습니다. 유자 유기농업을 배울 곳도 없어 맨 땅에 헤딩하듯 공부했답니다. 후회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요. 다시 가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차츰 한 5년 지나니까 이제 좋아졌어요. 기농하신 분들도 오셔도 한 몇 년 고생하시면 도시보단 나아요. 마음도 편하고 괜찮아요. 기농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해보면. 그래도 살았잖아. 고마워요. 유기농업 교육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쫓아다니며 자신만의 농사 기술을 쌓아간 강상문 농부. 농약과 항생제를 일체 배제하고 모든 약재와 비료는 손수 만들었습니다. 별의별 재료를 조합해보고 실패하기를 반복했죠. 이거는 이 백동 뿌리입니다. 백동 뿌리. 배운 것을 그때그때 농사에 적용하고 실험하며 터득해 나간 유기농업. 어느 순간 그렇게 안 잡히던 병해충이 잡히고 들쭉날쭉하던 수확량도 일정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왕 액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저 분말을 이용해가지고. 유자에는 비만 오면 흑점이 생기는데 흑점 예방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차집니다. 이거는 카롤라이를 물에 잘 풀리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벌러지를 도포를 해가지고 벌러지를 잡을 수도 있고 또 유황하고 같이 쓰면 유황 균제를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전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균제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16년간 유기농사를 경험하며 깨달은 또 다른 지혜. 그리고 저희는 이 잡초 작업을 잡초를 배제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잡초를 싹 예치 작업을 해버리면 병충해가 대부분 다 나무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벌러지의 빈도수가 많아지거든요. 이 벌러지들도 먹고 살 수 있는 천적이 있는데 걔네들이 와서 머물 수 있도록 1년에 풀을 한 번만 예치 작업을 합니다. 잡초를 뽑거나 베지 않고 자연 그대로 내버려뒀더니 가장 큰 변화는 땅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이 땅이 지금도 손으로 파도 파질 정도로 푸석푸석합니다. 이게 유기농에서는 땅이 최고거든요. 땅 관리가, 토양 관리가. 이 유기농은 가장 첫 번째 조건이 토양입니다. 토양이라 이 토양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이제 미생물을 자꾸 주니까, 그리고 첫째는 풀 비리지 않는 것이 저는 큰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농약과 화학 비료를 줬던 과수와 땅을 온전한 유기농으로 되돌려낸 뚝심. 유자는 그동안에는 수확량도 그렇고 과의 상품성도 그렇고 들쑥날쑥하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선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7년에서 8년 정도는 무진장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뚝심의 농부인 그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기후변화. 최근에도 이상기온 현상으로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는데요. 옛날에는 이 유자가 30년 이상 된 유자나무인데 추운 겨울에 낮이나 밤이나 추웠기 때문에 나무가 잘 견뎠는데 지금은 낮에는 겨울철이 따갑고 저녁에는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수증기가 떠돌다가 저녁에 추워지면 거기가 나무가 완전히 죽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900주 되는데 한 250주가 고사돼 가지고 지금 현재 보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보일 것이라는 강상봉 농부.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2년 전 전라남도 대표 유기농 명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두가 비웃을 때 울퉁불퉁 유기농 유자 외길을 기꺼이 걸어간 강상봉 농부. 그의 인생에 운명처럼 찾아온 유기농과 함께 황금빛 인생 2막이 활짝 열렸습니다. 땅은 저하고의 동반자입니다. 저는 제 목표가 사람과 땅과 나무가 함께하는 농장을 제 농장의 슬로건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땅과 저와 나무가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메가 FTA라는 격변하는 환경 속에 가장 오래된 농업 방식인 유기농업이 미래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역설적입니다. 인류가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건강한 땅의 가치,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미래인 셈. 친환경 채소 마이스터 박형근 농부는 올해로 유기농업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마이스터는 전국에 품목이 25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딸기, 여러 품목 25가지가 있는데 저는 친환경 채소로 마이스터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농업 분야 최고의 장인이 바로 농업 마이스터. 재배 품목에 대한 전문 기술과 지식, 실제 영농 경력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농업 마이스터에 선정됩니다. 친환경 채소 마이스터인 박형근 농부가 재배 중인 작물은 유기농 토마토인데요. 유기농사 30년의 노하우를 가진 아버지에게 농사를 배우고 있다는 아들. 아버지를 이어 2대째 농업 마이스터에 도전 중입니다. 강원대학교에 있는 마이스터 대학에서 2년 과정을 해서 마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역의 후배들, 그 다음에 그 젊은 청년들한테 제가 배운 것도 같이 나누면서 같이 연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관행 농사를 짓던 농부가 친환경 농업 마이스터로 거듭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왜 유기농을 했냐 하면 저희들이 그 배추 농사를 졌었어요. 배추 농사를 졌는데 이웃집에 토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배추를 다듬어서 그 다듬은 찌꺼기를 옆집 토끼를 줬는데 토끼가 죽었대요. 야, 이거는 짐승도 못 먹은 거를 사람이 먹으면 되겠냐. 이래서 그날부터 우리 유기농 하기로 결심하고 지금 화학 농약이나 화학 비료는 한 톨도 안 하고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전환 이전에 이미 13년간 농사를 지었던 베테랑 농부였는데요. 하지만 유기농을 시작한 뒤 밑바닥부터 다시 농사를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기농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진딧물도 못 잡겠더라고요. 그리고 균도 못 잡겠고 제초 문제 여러 가지가 참 어려웠는데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해서 지금은 관행만큼 쉬워졌고요. 지금은 유기농 살충제도 제조하고 살균제도 제조하고 액비도 생산해서 지금은 무난하게 관행보다 더 멋진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들이 우리 농장의 비법입니다. 친환경 채소 마이스터답게 유기농 자재도 각양각색입니다. 이 낯선 재료들이 어떻게 유기농업에 활용되는 걸까요? 냄새를 맡아보면 이게 쓴내가 납니다. 이게 고삼이라고 하는데 이 고삼 안에는 그 마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마트린. 이 마트린이 그 살충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 농장에서는 이것으로 그 살충제를 만들어서 우리 농작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자주 쓰는 것이 이게 제충국입니다. 제충국을 주종으로 우리면 여기서 피레스린 성분이 나옵니다. 피레스린이 그 진딧물 약으로는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그 생활해충, 개미나 뭐 이런 것들, 모기나 모기향 만들 때 이걸 부셔서 그 모기향을 만들거든요. 굉장히 유기농에는 꼭 필요한 자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데리스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데리스. 이 데리스는 그 어독성에 강합니다. 그래서 어독성 상급 이상이 돼야 되는데 농도가 짙으면 어독성에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로테논 5%짜리가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끝에 터득한 유기농업 기술. 이제 같은 길을 가게 된 아들에게 아버지는 살아있는 교과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농은 무농약으로 3년 동안 해야 4년째 유기농 인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들 거는 무농약이지만 이제 3년 후면은 유기농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아빠가 하던 거 잘 보아서 살충제 만드는 거, 살균제 만드는 거, 영양제 만드는 걸 잘 알기에 문안 없이 대를 이어서 유기농을 생산을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땅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유기농업. 이 땅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혼자여서 외로웠던 길. 이제는 아들이 있어 든든한데요. 아들이 후계농으로 대물림을 한다고 해서 나름 행복합니다. 어떤 게 제일 행복하세요? 내가 좋아서 하던 거를 그 이어서 한다고 하니까 좋죠. 또 우리 가족들이 먹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손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먹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토지 땅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농지 보존을 어떻게 잘하느냐는 게 앞으로 ESG 농업 경영의 성공 실패를 좌우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후에 농을 육성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ESG 경영은 스마트팜 분야도 충실히 이제 이행을 해야 됩니다. 탄소 중립 문제라든지 그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농법을 통해서 먹거리를 충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분야도 더 많은 ESG 경영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달라지는 환경, 시대적인 요구 속에서 우리 농업에도 거대한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길을 고민해야 할 때죠. 흙을 살리고 건강한 생명을 기르는 농업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세울 때입니다. 농업이 사실은 1차 산업인데 어떤 분야보다도 첨단 기술이 많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이러한 우수한 작물들을 좀 많이 수출할 수 있게끔. 대기질을 나타내는 온도, 습도,